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금 선물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국제금 가격이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금 가격과 달러 가치는 반대로 가며 실질 금리와도 반대로 가는 특성을 가진 금 가격의 추이를 지켜보는 게 채권과 통화시장을 볼 때도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질 금리란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수치로 물가가 상승해서 실질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금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반대로 금값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프레드에서 직접 금과 실질 금리의 가격 추이를 같이 비교해 봤습니다. 파란 선이 실질 금리며 빨간 선이 금값인데요. 큰 흐름을 볼 때는 서로 반대로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도 보입니다. 이번엔 달러 인덱스와 금값의 추이를 같이 비교해 봤는데요. 파란 선이 달러 인덱스이고 빨간 선이 금값입니다. 실질 금리와의 비교와는 다르게 달러 가치와 금값이 서로 반대로 가는 모습은 거의 일치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금과 달러가 서로 반대로 가는 이유는 금은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달러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죠. 그동안 미국은 이 종이돈을 찍어내어 무역을 통해 풍요를 누렸습니다. 특히 경제위기가 있을 때마다 대량으로 찍어대는 달러에 대해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의심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죠. 그에 비해 금은 이른바 불변의 가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대부터 인류에게 희소성 있는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금 시세의 역사를 돌아보면 1944년의 브레튼 우주체제 이전에는 금값도 자유롭게 변동하였지만 44년 이후 닉슨 쇼크가 있던 1971년도까진 금 1온스당 35달러로 그 가치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달러를 미국에게 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러나 미국이 점점 발행하는 달러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달러와 금의 교환 요구가 계속 높아져 미국도 자신들의 금 보유량에 한계가 있어 이를 지킬 수 없게 되자 1971년에 미국의 닉슨이 앞으로는 달러와 금을 약속대로 교환해 주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이른바 닉슨 쇼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1온스는 35달러로 고정되어 있던 금의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자유롭게 다시 변동하게 된 겁니다. 닉슨 쇼크 이후에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70년대는 석유 파동으로 고물가까지 발생해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금값은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닉슨 쇼크로 세계 금융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후에 폭등한 금값의 재평가 덕분에 큰 재미를 본 나라도 있었는데요.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달러 가치에 제일 큰 의구심을 가진 나라가 프랑스였고 닉슨 쇼크 이전에 프랑스는 대량의 달러를 미국에게 요구하여 금으로 바꿔간 역사가 있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금을 많이 보유한 나라들은 금값의 재평가로 큰 이익을 얻은 거죠. 현재 금 1온스당 가격은 1890달러 정도입니다. 한때는 2000달러를 넘은 적도 있으니 브레튼 우주 체제 이후와 비교한다면 가격이 50배도 넘게 상승한 자산으로서 투자자들은 금을 안전자산이니 인플레 해지 수단이니 이런 것과 더불어 중요한 투자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도 인식하여 활발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은 경기 침체가 오면 더 빛을 발휘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데요. 정확히 차트를 들여다보면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직후에는 오히려 금값이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폭락을 했죠. 이 큰 사건 직후에는 투자자들도 금을 팔아서 현금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며 이때는 대규모 자본 이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금조차 매도 압력이 발생하여 침체가 와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시적 기간 이후에는 여러 나라들이 경기를 부양하고자 돈을 푸는 정책을 펼쳐 앞으로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값은 다시 대세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골드 선물로 투자 시기를 본다면 침체 직후에는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어느 정도 가격이 빠진 걸 확인한 후에 골드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는 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선물의 변동성이 높아 불안하신 분들은 금 가격을 추종하는 펀드 상품에 투자를 해도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값이 떨어지는 방향인 실질 금리의 상승과 강달러 현상도 투자자들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미국 경기가 확장세를 보여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인플레가 더 높아지지 않는 한 실질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금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긴 하지만 보유해봤자 이자를 주진 않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금을 팔고 점점 높은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인 채권 쪽으로 자본 이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금 보유자들에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더불어 달러 가치도 세지게 되니 금에는 매도 압력이 발생하게 되죠. 금의 가격 변동 요인들을 살펴봤는데요. 금의 거래 단위는 온스로 표기됩니다. 1온스는 약 31.1g의 무게를 가지며 현재 1온스당 가격이 1890달러 정도 되는 겁니다. 1년에 전 세계에서 채굴되어 생산되는 금은 약 3300톤 이상이 되어 하루 금 생산량은 대략 8에서 10톤 정도죠. 금은 현재까지 존재하는 모든 자산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 모든 금 보유량과 금값을 곱하면 금의 시가총액이 나오는데 무려 12조 8천억 달러로 한국 돈으로 가치를 환산하면 일경 7천조 원이나 되죠. 모든 자산군들 중 시가총액 2위인 애플이 3천조 원을 넘긴 적이 있는데 금과 비교해보면 규모 자체가 차이가 나죠.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금의 시총을 넘길 자산군은 등장하기 힘들 겁니다. 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금값이 조정을 보일 때 매수하여 가져가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골드 선물 1계약을 매수하면 증거금이 800만원대라 부담스럽다면 골드 마이크로 선물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선물은 증거금이 10분의 1 크기를 가지는 선물로 마이크로 골드는 증거금이 80만원대로 아주 저렴합니다. 그러나 얻을 수 있는 틱 가치도 10분의 1로 줄어들어 수익과 손실도 10분의 1로 줄어들죠. 골드의 레버리지는 꽤 높은 20배 이상인데요. 개인들에게 웬만하면 마이크로 선물을 권하는 이유는 수익과 손실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도 그 위험성이 꽤 크기 때문입니다. 20배의 레버리지라는 것은 단 5%의 가격 변동만 일어나도 투자한 위탁 증거금의 100% 변동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만약 1온스당 2000달러일 때 골드 마이크로 선물 매수 포지션 한 계약을 들어갔다면 증거금으로 80만원이 투자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 1900달러 이하니 벌써 5% 이상의 손실이 나서 그 사람은 벌써 증거금 전체인 80만원을 손해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선물조차도 이 정도의 손실을 안겨주는데 그냥 골드 선물을 들어가거나 그것도 다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더 안전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가 아예 없는 금 ETF나 레버리지가 2배 수준인 금 ETN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에 비해 가격 변동이 미미해 분명히 ETF를 들어간다면 오히려 선물에 투자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레버리지 없이도 의미 있는 수익금을 얻기 위해선 들어가는 금액이 커야 가능하죠.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저렴한 금액으로 선물 투자를 이용하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금 ETF에 1600만원을 투자하고 싶다면 차라리 금 마이크로 선물 한 계약을 들어가는 게 자본 관리의 효율성에서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선물의 사용법까지 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풀었는데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